네, 안녕하세요. 구강보건통계학 4주차 수업을 진행을 좀 오늘은 하려고 합니다. 일단 아마 3주차 수업하고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사실은 3주차에도 오늘 수업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좀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이렇게 준비를 3주차에는 못했고 그냥 PPT에 열심히 녹음하는 정도였는데 오늘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좀 아마 수업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4주차 수업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는데 자꾸 코가 간지러워가지고 네, 오늘 4주차 수업 진행해 볼게요. 네, 3주차 수업 살짝 복사가 아니라 복습 좀 살짝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저희가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위한 기획 과정이라고 해서 5가지 과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5가지였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냥 5단계.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목적, 조사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단계였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바로 표본을 추출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궁금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전체가 뭐 100명이다, 200명이다 라고 한다면 모집단 전체를 조사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뭐 몇만 명, 몇천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할 수 없으니 그때는 표본을 추출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과정이 표본 추출이었다면 세 번째가 바로 조사 승인 취득 및 조사 예정표 작성이죠. 다시 말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가 결정이 됐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조사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허락을 받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와 관련된 예정표, 다시 말해서 계획표를 작성하는 시기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과정이 바로 조사요원을 교육을 하는 과정입니다. 자, 조사요원은 앞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치과 의사들이 조사자가 될 겁니다. 자, 그들을 조사 지침에 따라서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과정이 바로 조사팀을 편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렇게 5가지, 이 실태조사 이 5가지는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은 5단계를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한 단계씩 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는 이제 조사 목적을 설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표본 추출하는 과정. 그래서 모집단이 무엇이고 표본이 무엇이고 그리고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인간 집단의 특성 한 5가지 언급했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특성은 무엇이다 라고 했고 뭐 5세는 어떤 경험도를 볼 수 있는 나이냐, 12세는 영구치 우식 경험도를 볼 수 있는 나이인데 왜 그 연령을 꼭 선정하느냐, 그런 내용들로 쭉 진행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4주차 수업 안내 좀 해드리면요. 학습 목표 일단 이 2가지 표본 추출 방법과 표본 크기에 대한 설명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 어떻게 추출할 거냐, 그리고 표본 크기라는 건 10,000명이 모집단이라면 거기에서 표본을 100명을 뽑아야 될지 500명을 뽑아야 될지 이 부분을 확정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2가지는 일단 표본 추출과 관련된 이야기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3분에 있는 내용도 중요하긴 한데 여기는 오늘은 좀 나가기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나간다면 조사 승인 취득 그리고 예정표 작성 그 내용을 일부 하지 않을까 하는 자, 그러면 저희 교재 385페이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요 내용을 한번 첫 번째 줄부터 같이 보실게요. 자,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은 바로 확률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과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우리 통계학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대부분 확률 표본 추출을 좀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앞에서도 여러분들하고 제가 뽑힐 확률이 동등한 가운데서 뽑혀야 되는 거죠. 10분의 1 확률로 뽑히든지 100분의 1 확률로 뽑히든지 모두 똑같이 뽑힐 확률이 동등한 가운데서 표본으로 뽑힐 수 있는 것이 바로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에서는 비확률보다는 확률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건 이제 일반적인 이유였다면 자, 교재에 보시면 요 얘기도 나옵니다.
자, 확률 표본 추출만을 다룰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는 바로 그런 이야기였다면, 자, 여기에서는 모집단에서 확률 표본 추출 방법에 의해 뽑은 표본의 경우에 무엇이 가능하다? 통계적인 추정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얘기가 뭐 그거하고도 같은 거죠. 우리가 모집단에서 얻어진 결과, 자, 모수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표본에서 뽑힌 거를 통계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걸 다 조사할 수가 없으니 이게 모집단이었죠. 그러면 이 모집단에서 조사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일부 뽑은 이 표본에서 얻은 그 값을 이용해서 모수를 추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률 표본, 여러분들이나 저나 뽑힐 수 있는 동등한 가운데서 뽑혀야지만 모집단에서 확률 표본 추출 방법에 의해서 뽑은 표본의 경우에 무엇이 가능하냐? 통계적인 추정이 정확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바로 확률 표본 추출은 무작위 추출이라고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확률 표본 추출하는 것이 바로 무작위 추출이라고도 한다라는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확률 표본 추출에 의하여 모집단을 효과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자, 효과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느냐? 적절한 규모의 표본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표본이 적절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모집단이 만 명인데 표본의 크기가 뭐 예를 들어서 10명인 것보다는 100명이 좀 더 나을 거고요. 1000명이 좀 더 그 모집단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규모의 표본을 가져야지 모집단을 효과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자, 무엇이 확보되어야 되느냐? 자, 무작위성이 확보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의미하는 무작위라는 것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뽑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시도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확률 표본을 의미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무엇이냐?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무작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여러분들이나 저나 뽑힐 수 있는 확률이 동등한 가운데서 뽑는 거. 그러면 거기에 어떠한 뭔가 결과값이 치우치지도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작위성이라는 건 너나 나나 뽑힐 수 있는 확률이 동등한 가운데서 뽑힌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확률 표본에 추출할 수 있는 방법들 4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명확하게 정리하셔서요.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단순 무작위 추출 방법입니다. 자,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데, 자, 무작위라는 건 앞에서 어떤 의미였었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뽑힐 확률이 동등한 가운데서, 그래서 어떠한 뭐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어디에도 반영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가장 확률 표본 추출하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언급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거고요. 가장 간단하고 가장 기본적인 추출 방법이 단순 무작위 추출 방법이다라는 것. 자, 그 방법으로 모집단의 구성 요소인 표본 추출 단위가 표본으로 선택될 기회가 동등한 가운데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 표본의 추출 단위가 표본으로 선택될 기회가 동등하다라는 건 너, 나 모두 10분의 1 또는 100분의 1의 확률로 뽑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라는 그 부분, 다시 말해서 확률 표본 추출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서 단순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에 나와 있죠. 무작위 추출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무작위 추출은요, 여기 위에서 언급됐던 무작위성하고도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야기하는 무작위하고도 같은 의미. 자, 무작위 추출이라는 것은 닥치는 대로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표본 추출 단위가 뽑힐 확률이 동일하다라는 거. 지금 계속 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같은 얘기인데 살짝 얘가 조금 다른 내용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볼까요? 여기 뒤에 보시면 예가 있어요. 그러면 100명 중에 10명을 뽑을 거예요. 그러면 한 학생이 선택될 확률은 10분의 1 정도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각 학생의 이름을 적은 종이 100장을 통 속에 넣고 잘 섞은 다음 하나씩 10명을 뽑으면 10분의 1로 뽑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각 학생들에게 1부터 100까지 일련 번호를 부여한 뒤에 이 숫자표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 나눠줘서 자, 통에 나눠주는 게 아니라 통에 넣고 잘 섞은 뒤에 하나씩 뽑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씩 뽑게 하는 거. 그러면은 요렇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난수표를 이용한다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난수표라는 게 뭐냐면 1부터 100까지 적은 숫자를 바로 이제 여기서 뽑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뭐 10명을 뽑을 거야 라고 한다는 거죠. 아무래도 보시면은 표본을 쉽게 추출 가능한 거죠. 간단하게 뽑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정리 차원으로 여기 한번 봅니다. 자, 여기 일단 요거부터만 먼저 보시면 돼요. 단순 무작위 추출 방법이고 아직 밑에는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장 상단에 있다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모집단의 구성 요소인 이 표본이 모집단 표본이죠. 이 표본이 추출 단위가 표본으로 선택될 기회가 동등한 가운데서 그래서 이게 무작위성 또는 확률성, 확률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등한 가운데서 표본이 추출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추출하는 방법은 개통 추출 방법이 있습니다. 자, 개통 추출 방법이라고도 하고요. 등간격 표본 추출이라고도 하고요. 체계적 표본 추출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같아. 뭐가 간격이 같아. 그 간격이 같게 해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는 체계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개통 추출법 또는 등간격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간격이 같아라는 거. 자, 오른쪽에 갑니다. 그러면 개통 추출 방법은 어떻게 이용하는 거냐? 자, n개의 표본 추출 단위가 있는 모집단으로부터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을 때 일정한 표본 추출 단위들 중 일정한 간격을 두고 즉 몇 번째마다 표본을 뽑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모집단이 몇 개인지 몰라. 그냥 n개가 있어요. 여기에서 바로 표본을 n개만큼 뽑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뽑느냐? 예를 들면 제가 100명을 조사할 거예요. 그러면 100명을 조사할 때 1번부터 10명까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이 아니라 일정한 간격을 둔다라고 했었어요. 일정한 간격.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5번째마다 조사할 거야 라고 하면 5번째, 10번째, 15번째 이렇게 진행하는 그래서 즉 몇 번째마다 요게 간격이 같은 거죠. 그런데 만약 개통 추출 방법을 한다라고 하고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데 두 번째, 자, 세 번째, 10번째, 11번째 뭐 이런 식이면 아니면 12번째, 20번째, 뭐 30번째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게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뭘 어떻게 체계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간격이 같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이 아니라 몇 번째마다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 좀 주로 이용하느냐, 뭐 이해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실 만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대통령 선거를 하면은 자, 출구조사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많죠. 자, 그럼 출구조사를 해요. 그러면은 출구조사라는 건 뭐냐면 투표를 하고 나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그 비밀 선거잖아요. 그런데 출구조사 때는 이제 나오면은 몇 번 찍었어요? 1번이요. 몇 번 찍었어요? 2번이요. 자, 이거를 모아서 우리가 그 발표하기 직전에 출구조사 결과입니다라고 발표해 주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요. 출구조사라고 하면 뭐 계속 사람이 뭐 꽤 많이 나오겠죠. 그 입구에 투표하고 나오는 입구에 기다리고 있어요. 자, 기다리고 있다가 예를 들면요. 가족 단위가 같이 오실 수도 있잖아요. 엄마, 아빠, 그쵸, 언니, 오빠 이렇게 하면 만약에 1, 2, 3을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가족이다라고 한다면은 결과값이 동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값이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기다립니다. 출구에서 기다리다가 한 10번째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10번째라고 하면은 가족이 겹칠 확률은 좀 드물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사람한테 물어요. 그래서 어디 몇 번 찍었어요? 라고 묻고 그 다음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그냥 보내요. 그리고 10번째 몇 번 찍으셨어요? 그 다음에 쭉 보내고 20번째. 이게 바로 개통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쿠야 여기가 아니라요. 여기로 가셔야 되겠어요. 자, 단순 무작위. 이거는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의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가 개통입니다. 그러면 얘는 단순했지만 요거보다 조금 덜 단순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추출하는 방법. 그래서 꼭 몇 번째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몇 번째마다. 자, 몇 번째인지 모르니까 그냥 n번째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개통 추출 방법에 대해서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교재가 지금 386페이지가 되죠. 자, 386페이지 세 번째 방법인 자, 층화 추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단을 그 특성에 따라 몇 개의 동질적인 소집단으로 나뉩니다. 자, 동질적인 비슷비슷한 집단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각 소집단으로부터 단순 무작위 추출하는 것을 말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층화라는 건 층을 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나누어진 각 소집단을 우리는 층이라고 표현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모집단을 층별 소집단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연령이거나 교육 혹은 성별, 지역 이런 것들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한번 예를 드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요, 대학생 1, 2학년 200명 대상으로 건강에 대한 의식조사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학년을 단위 기준으로 했을 때 각 학년마다 100명씩 무작위로 추출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학년이라는 소집단으로 구분을 한 거죠. 여기서 제가 네모를 일부러 쳐 놓은 거거든요. 자, 소집단으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100명씩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이 무작위라는 건 뽑힐 확률은 동등하다라는 거는 항상 같이 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1, 2학년이니까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건강에 대한 의식조사 하겠다. 그러면 학년이니까 1학년 100명, 2학년 100명이라고 이렇게 층을 한번 나누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게 층화 추출 방법이고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그러면 이렇게 되면 100명 중에 뭐 예를 들어서 1학년은 남자가 뭐 80명, 여자가 20명 조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2학년 조사했는데 2학년은 여자가 80명, 남자가 20명. 자, 뭐 제가 극단적으로 가고는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1학년의 건강에 대한 의식조사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남자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이 될 거고요. 2학년이라고 한다면 여자가 더 많으니까 2학년이긴 하지만 2학년 여학생들의 그 의식조사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면 이런 경우에는요, 학년과 성별을 기준으로 하면 더 좋겠죠. 그러면 1학년 남자 50, 여자 50 요렇게요. 2학년 똑같이. 그러면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이 정확한 모집단을 반영해 줄 겁니다. 그래서 학년과 성별을 기준으로 한다면 매 학년 1, 2학년 남녀 각각 50명씩 무작위로 추출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면 층화 추출은요, 일단 동질적인 소집단으로 한번 나뉜 다음에 그리고 또 그 각 소집단으로부터 단순 무작위 추출한 거예요. 그래서 동질적이다라는 건 대학생 1, 2학년이라는 집단으로 나눈 다음 1학년에서 100명 무작위, 2학년에서 100명 무작위 요거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한번 또 정리해야 되겠죠? PPT 통해서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더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 더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 중 고급스럽다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조금 더 복잡해져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층화 추출은 모집단을 특성에 따라 몇 개의 동질적인 소집단으로 분류합니다. 자, 그런 다음 그 소집단으로부터 단순 무작위 추출하는 거. 그럼 여기에서는 바로 키워드가 2개씩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동질적 소집단, 단순 무작위 추출 방법이라는 거. 개통 추출 방법 역으로 올라가는데 얘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혹은 n번째마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요거는 개통 추출 방법이다라는 거. 그리고 단순 무작위는 읽어봐도 누가 읽어봐도 단순하고 가장 기본적인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다라는 걸 읽어봤을 때 이해가 되신다면 그 방법이 맞다. 이렇게 설명을 좀 자, 그럼 마지막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집락 추출 방법이에요. 집락. 자, 모집단의 구성 단위를 우선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적으로 몇 개의 집락으로 구분한 다음에 한번 끄습니다. 구분을 집락으로 클러스터로 구분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 무작위로 필요한 집락을 추출합니다. 무작위는 어떤 의미다? 동등한 가운데. 자, 그리고 추출된 집락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수조사하는 것. 그러면 좀 뭔가가 계속 뭔가 구분한 다음에 뭘 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주로 무엇을 하느냐? 예 설명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집락 분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이용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요. 집락 추출 방법이라는 건 광범위한 아무래도 조사할 때 광범위한 대규모의 뭔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요때 사용하는 방법이 집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걸로 들어봐야 될까요? 일단 자, 익산시 지역 거주민들의 지금 구강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익산 시민을 대상으로 구강이 건강 상태가 좀 궁금하다면 구강 검사해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라는 거죠. 뭐 제가 지금 학교가 신동에 있으니까 신동에 사는 뭐 예를 들어서 400명 혹은 500명을 대상으로 해 조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요게 이렇게 나중에 이 값을 가지고 익산 시민의 구강 건강이라고 유출해야 되는데 이건 누가 봐도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제가 익산 시민의 구강 건강 상태가 궁금하다라고 했죠. 그러면 익산시 하면 뭐 예를 들어 제가 아는 곳이 별로 없어서 신동이라는 곳이 있을 거고요. 뭐 영등동, 자, 모현동, 또 뭐가 어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마동, 뭐 등등등 있겠지만 이렇게 집단으로 한 번씩 끊어준 거예요. 자, 여기 갑니다. 자, 익산시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단위를 모집단의 구성 단위를 좀 색깔을 좀 달리 해 볼까요? 자, 익산시라는 모집단의 구성 단위를요.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몇 개의 집락으로 구분한다라고 했죠. 하나의 집단으로 자 구분한 다음에 여기서 뭘 하느냐 무작위로 집락을 추출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런 식으로 몇 개를 추출해요. 이게 무작위로 추출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추출된 집락에 대해서 일부 또는 전수 조사하는 거. 신동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 전부이거나 또는 일부 조사하시면 돼요. 모현동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주민들 또는 일부 조사하면 돼요. 이게 지금 한 번 나뉘고 여기서 한 번 나뉘고 이렇게 나뉘고 이렇게 나뉘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에서 어떤 표현을 했느냐. 자, 여기 집락 추출 방법이다라는 거는 광범위 대규모 조사할 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구강 건강 상태가 궁금해라고 하는데 익산시에 있는 사람들 100명 조사해서 이거를 대한민국으로 전체 반영하기란 어렵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광범위니까 서울에 몇 명, 뭐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는 지역도 몇 명이 먼저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서울 광범위죠. 자, 서울이라는 집락 뭐 예를 들어서 경기 그 다음에 충청도 뭐 충청북도 남도가 있겠죠.
중북, 뭐 충남 쭉 있겠잖아요. 쭉. 그럼 이 중에서 무작위로 이렇게 필요한 집락을 선택해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서울에 있는 시민들 모두 조사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어때요? 일부 조사하는 거죠. 자, 여기에 조사 모두 할 수 없으니까 일부 조사할 수 밖에는 없겠죠. 자,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표본 추출 방법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자, 마지막이죠. 네 번째. 네 가지 있으니까요. 네 번째 방법이고요. 조금 더 복잡해졌죠. 집락 추출 방법이에요. 집단을 구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해요. 그래서 모집단을 몇 개 먼저 집락으로 구분합니다. 그런 다음에 무작위로 필요한 집락을 추출해요. 그리고 선정된 집락에 대해서는 일부 할 수 있고요. 전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앞에서처럼 키워드를 간다면 몇 개의 집락, 그다음 거기에 집락을 또 추출, 구분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구분. 그 다음에 여기서 추출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일부 또는 전수조사하는 이 내용이 바로 집락 추출 방법입니다. 잘